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52호 제3면 기사입니다. 인권위, 정신요양시설 자해 입소조항 폐지돼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는 2019년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요양시설의 자해 입소 조항 폐지 및 입소 심사 절차 마련, 정신장애인 거주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인력 배치 기준 개선, 장애인 권리 옹호 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화 국가 정신건강 5개년 계획, 2021년 물결표 사인 2025년에 정신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이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의료기관과 동일한 입퇴원 절차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고 치료기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요양시설에 정신장애인을 강제로 입소시키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 2제1항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는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이며 입퇴소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이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 내려져 있으나 실상 촉탁에 한 명이 8시간에 걸쳐 집단진료를 하고 입소자 68명당 간호사 2명, 입소자 28명당 생활복지사 2명이 배치되어 있어 요양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입소자가 46.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요양시설이 아닌 사실상 거주 서비스 제공시설이라고 보았다.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이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에게 장기적인 거주시설 역할을 하면서도 인력 배치 기준에서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장애인 5명 물결표 사인 10명당 생활교사 1명이라는 기준에도 상당히 못 미치고 시설 설치 기준도 장애인 거주시설은 30인 이상 시설로 설치 운영을 제한하고 있고 서비스 최저 기준에서 침실 인원도 사인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데 반해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입소 정원 300명 이하, 거실 정원 10명 이하로만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정신장애인에게만 집단적 수용시설 정책을 유지 중이라고 보았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은 60세 이상 고령 입소자가 대략 50%에 이르는데 입소자가 점차 고령화됨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나 편의시설 등이 현저히 미비하고 더욱이 입소자들이 당뇨, 고혈압 등 복합질환을 가져 오랜 투약과 실내생활로 저항력이 약한 상태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추진 중임에도 정신요양시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논의가 미비한 바 인권위는 다음 연도부터 시행하게 될 국가 정신건강 5개년 계획 2021 물결표 사인 2025에 정신요양시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치와 실질적 추진 방안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같은 권고는 인권위가 2019년 11월부터 2019년 12월 전국 9개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입퇴소 절차, 기본권 보장 수준 등을 방문조사하여 조사 대상 시설을 포함해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권현안에 대해서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되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서재경, 이하 경기발달센터는 여주대학교 물리치료과 학과장 김현숙과 18일 발달장애인의 건강 관련 사업 허브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발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서재경 경기발달센터장, 여주대학교 물리치료과 김현숙 학과장 양기관 대표 및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지역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건강권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 건강 관련 사업 허브 구축,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 자문 지원, 발달장애인 관련 행사 시 시설 이용 편의 지원,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한다. 서재경 경기발달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주시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기 농촌 지역에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발달센터는 지역 발달장애인에 대해 생애 주기에 따른 경제, 고용, 교육, 여가 등 전반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관련 사건 발생 시 현장 조사 동행과 보호 조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등 권익공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proso.or.kr/mainpage.도 알려드려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 휠체어농구 대전 무관중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농구협회가 주최하며 한국휠체어농구연맹 KWBL 이 주관하는 2020 휠체어농구 리그가 8월 21일 금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12월 13일 1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열린다.
국내 장애인 최초의 스포츠 대전인 휠체어 농구 대전은 앞으로 5개 지역을 순회하며 3라운드 총 33경기, 주말 경기 / 경기 일수 18일을 통해 휠체어 농구인들의 불꽃 튀는 열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대전에는 지난 2019년 12월에 창단한 춘천시 장애인 제6회 휠체어 농구단을 비롯해 총 5개 휠체어 농구단이 참여한다. 2019 대전에서 서울특별시청 휠체어 농구단이 대회 5연패를 노리던 제주특별자치도 휠체어 농구단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해 이변을 일으켰던 만큼 춘천시 장애인 제6회 휠체어 농구단의 첫 합류가 어떤 경기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휠체어 농구는 1984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로 1988년 방콕 아시안게임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2019년에는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오세아니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2021 도쿄 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 쾌거도 이뤘다. 이번 대전에서는 내년 도쿄 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이번에는 시범 경기를 도입해 2부 리그 선수들의 15개 경기도 진행한다. 개막식을 취소하고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는 이번 대전에서는 경기장에 입장하는 선수단, 심판, 중계인 등 모든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문진표와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경기 전후에 체육관 소독을 실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8월 21일 금 개막전 춘천장애인 제6회 대수원 무궁화전자 은 한국방송 KBS을 통해 생중계되며 복지TV, TV, 별표 사인과 인터넷 방송 STN, e스파트브 등을 통해서도 경기가 중계된다. 2020년 장애 학생 취업 지원 사업 워크숍 개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 조종란, 이하공단, 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경숙,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은숙과 공동으로 장애 학생 취업 지원 워크숍을 온택트 방식으로 8.20, 목, 오후 2시에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워크숍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튜브 채널로 송출되었으며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과 실태, 일자리 진입 사례, 지원사항 등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온택트 워크숍은 총 80분간 4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전국 장애 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자, 부모, 교사 등이 참여해 미래 직업을 함께 조망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1부는 각 기관별 사업 홍보 영상과 기관장의 환영 인사로 구성되었고 2부에서는 박근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석전문위원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3부와 4부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되었는데 3부에서는 문화예술 일자리 영역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4부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취업 사례와 연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공단 관계자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장애예술인 일자리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와 함께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